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 이런 영화를 이런 아름답고 착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본 게 진짜 얼마 만인지 저는 영화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 분의 즉각적인 팬이 되었는데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이와 노량에서 보이 역할을 맡은 안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와 노량에서 녹양 역할을 맡은 김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와 노량 연출자 안주영입니다. 네. 영화가 개봉한 지 이제 일주일? 네, 그쵸. 오늘로 딱 일주일째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지금 개봉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소감을 먼저 해보게 한번 들어볼게요. 솔직한 소감. 일단 제가 이렇게 보이와 노량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행복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런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도 한데 이제 또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이렇게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봉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실감이 잘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엄청 제가 첫 주연이고 많이 서툰 영화지만 정말 좋은 영화를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일주일 된 지 오늘 감독님이 말씀하셔서 약간 인식을 했어요. 그냥 너무 바쁘게 계속 지나가고 그냥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보신 분들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보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영화 같아요. 정말 이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집이 저도 사실 이런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엄청 긴장을 했는데 밖에서 계속 안주호 배우님이 너무 긴장이 된다고 잊어버리겠다고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라고 계속 절대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 한 진짜 1000번 정도 들어왔는데 심지어 그래서 김주아 배우한테 떠넘겼어요. 어려운 질문을 할 거면 김주아 배우님께 해라 뭐 감독님께 해라 이런 떠넘기면서 들어와서 지금 두 배우님들이 아마 조금 긴장을 하신 상태인 것 같아서 먼저 감독님께 네, 그냥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보이와 노량이 원래는 단편 시나리오에서 발전을 한 이야기고 한 7, 8년 정도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한 그 정도가 걸렸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맨 처음 이 보이와 노량이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7, 8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좀 변해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시작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단편의 시작도 사실 대단한 게 없었고 그때는 이제 소년이 아는 형이랑 같이 아빠를 찾으러 가는 이런 되게 단순한 플롯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친구 촬영장에 갔을 때 완전 여름이었는데 그 언덕 막 주택가들이 있는 언덕배기 너머에서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랭이가 계속 피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저기서 누가 지옥은처럼 엄청 마른 남자애가 거기서 이렇게 쓰레빠를 찍찍 끌면서 올라오다가 그 언덕에서 뭔가 픽 하고 쓰러지는 그 장면을 계속 찍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그 이미지를 찍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시작이 살이 붙어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7, 8년 전에 썼다고는 하는데 한 번 초고를 하고 나서는 사실은 몇 년 동안 그냥 묵혀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편 찍을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면 그 보희와 녹양 이 이름도 혹시 이 이름이 결정되게 된 시기나 뭐 이 이름 이런 이름이 좋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결정 뭐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름은 사실 캐릭터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라서 장편으로 만든 순간부터 사실 거의 캐릭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썼고 그때부터 이름은 그냥 정해져 있었어요. 그 영어 제목도 보이 앤 선 그림이잖아요. 네. 그럼 그 영어 제목도 혹시 네, 그 한국 그러니까 녹양이라는 이름이 사실 원래 제가 다른 영화에서 선그린이라는 어떤 캐릭터 이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바꾼 거라서 영어 제목이 원래 처음부터 먼저 있었고요. 어디 외국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글로벌한 아니 그러면은 사실상 영어 이름에서부터 시작한 이름인 거네요. 그러게 이게 저도 사실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보희와 녹양의 어떤 캐릭터를 면면히 느끼는 이 과정이 굉장히 관객으로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이고 체험이고 그런 거 그 둘의 어떤 케미랄까 둘의 관계를 지켜보는 또 엄청난 재미가 있었는데 저는 이 배우분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 어떻게 이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배우분들을 나는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배우를 만나고 싶다라는 어떤 이렇게 이미지 그리시는 이미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 정말 궁금했던 건 이 배우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네. 그렇게 쳐다봐. 그냥 캐릭터가 워낙에 분명해서 써놓은 게 약간 그런 모습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아역들이니까 아직 연기는 잘해도 재능이 있어도 경험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너무 다른 캐릭터를 주문했을 때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타입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가 무슨 관상쟁이도 아닌데 이렇게 얼굴을 보고서는 왠지 약간 소심할 것 같아. 안지호 배우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좀 보니까 약간 다른 면이 많이 있긴 한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그냥 보이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그냥 영화적인 상황들, 뭐 디테일들도 실제로 비슷한 게 좀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닮아도 되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됐고 주아 배우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좀 봤어요. 녹양이 캐릭터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안 하고 왜냐면 한 번 봐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은. 근데 봤는데 다른 친구들이랑은 확실히 달랐어요. 딱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되게 이렇게 지호처럼 보통 긴장을 엄청 하는데 긴장도 전혀 안 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그냥 그 자연스러운 느낌? 그래서 이 친구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캐스팅 하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힘이 들지는 않았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영화 캐릭터들처럼 실제 배우분들도 약간 감독님이 느끼시기에 되게 다른 느낌을 받으셨던 거네요. 둘의 네. 그 차이가. 네, 엄청. 자, 그럼 우리 또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배우분들은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솔직하게 그 첫 만남의 자리가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끝나고 이제
감독님과 만났는데 카페에서 처음 이제 누가 불러주셔서 만나는 거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무서우시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갔는데 감독님이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그냥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얘기할 때는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나리오를 부분을 받고 오디션을 봤던 거여서 너무 노랑이가 매력적이고 되게 특이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서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화를 같이 했었는데 난 예뻤어요. 아주 인상적인. 그러면은 두 배우분은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각자 이제 상대 배역을 처음 본 날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 이제 감독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처음 만났는데 일단은 아예 지호를 처음 알게 된 건 5학년 때 이제 같이 여기 시작하면서 만났었던 인연이 있었던 사이라서 이제 근데 사실 가면서도 너무 어색할 텐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어색해서 다른 비상사태 어떡하지 그랬었던 기억이. 네. 저도 이제 주아가 아까 말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좀 아는 사이였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이제 저희 친해지게 다시 하려고 이제 같이 막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방탈출 카페도 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어색함 없이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 어색하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인데 왜냐면 영화를 보면 그 어떤 불알 친구의 그 굉장히 정말 저 둘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친했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그 스스럼 없고 막역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됐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 처음 만났을 때 민망하고 어색한 게 어느 순간 아이스 브레이킹 깨져야 되는데 언제쯤 나 얘랑 이제 좀 정말 편해졌다 이런 느낌 혹시 받으신 순간이 있으세요?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어색함이 풀릴 때는 이제 촬영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어색함이 풀렸는데 그래도 조금 어색한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살짝 티격태격하면서 놀 때 그때부터 이제 어색함이 완전히 풀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이제 촬영이 동물원이었었는데 그 동물원에 사실 뒤쪽에 놀이공원이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촬영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갔었는데 바이킹을 탔는데 맨 뒤에 탔어요. 근데 이제 지호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잘 탈 수 있다고 하면서 다들 뒤에 타서 이제 놀이기구를 탔는데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을 감독님이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소장을 하면서 놀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서 그때부터 좀 편해졌지 않았나. 그럼 주로 사실은 티격태격이라기보다는 그 배우님 주아 배우님이 지호 배우님을 놀리는 그런 사이랄까 뭐 이런 사이가 점점 고착이 된 건가요? 네. 네, 할 말이 있으시면 이렇게 저는 그냥 가끔 놀리고 일방적으로 제가 약간 공격을 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네. 아니 안 그래도 그 인터뷰에 그 김주아 배우님과 안지현 감독님이 현장에서 안지현 배우님을 많이 놀리면서 어떤 전우애가 생기고 굉장히 현장에서 돈독해졌다 이런 기사를 얼마 전에 봐가지고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이 둘의 어떤 티격태격함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싸우는지 몰랐어요. 사실. 너무나 많이 있었군요. 안 보이는 데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뭔가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딱
컷을 하는 순간 뭐예요? 얼음이 쫙 서는 그런 느낌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다른 스태프들한테 다 얘네 싸웠다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주아 배우가 바이킹 사건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촬영이 사실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바이킹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캐스팅 진짜 잘했구나. 지우는 정말 거의 울기 힘을 주아 안 그랬다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네, 안 그랬다고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찍는 줄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같이 질러주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질렀는데 이제 이걸 찍는 걸 보고 망했다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동갑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찍을 때는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두 분 다? 14살. 14살, 중학교 1학년. 그 현장에서 혹시 이 동갑이시고 이제 다른 아역 배우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순간은 이런 좀 상대방이 있어서 조금 힘이 됐다. 약간 이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저는 그래도 이제 주아가 되게 뭔가 안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 살짝 잘 챙겨주는 그런 약간 스타일이에요. 약간 친데레 같은 스타일인데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래서 저는 주아랑 촬영하는 동안 항상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그냥 매 순간 좀 많이 심심했어가지고 그냥 솔직히 슛을 들어갔을 때랑 컷을 했을 때랑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말을 하고 계속 티격태격대고 계속 놀리고 하니까 진짜 피곤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재밌게. 그 두 분은 그러면 시나리오를 다 이제 읽고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진행을 하실 때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시고. 네. 시나리오를 읽으신 소감 같은 게 있으셨어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이런 역할을 제안하고 이 역할을 해줘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를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읽을 때 원래 소리를 내면서 대사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서 시나리오를 읽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안 붙는 대사들도 있는데 보이 대사들이 정말 제 입에 다 잘 붙었고 그리고 막 보이의 그런 성격들이 저랑 맞는 성격도 많았고 그리고 그런 성격들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도 부분 대사를 받았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고 녹양이가 정말 잘 내가 매력적이게 내가 그 부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느꼈던 그런 특이함과 그걸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촬영을 하면서 얼마나 재밌을까 이러면서 되게 상상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혹시 이 두 배우분들을 만나고 혹시 시나리오가 뭐 조금 수정되거나 이 배우의 어떤 모습을 더 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크게 수정된 거는 없었고 그냥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런 말들을 너네 쓰니? 이 말이 뭐 이 대사가 이해가 되냐고 이렇게 계속 이 나이 또래에 쓰는 언어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욕을 많이 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건 뭔가요? 근데 실제로 중학생들이 또 비속어도 많이 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우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영화 속 보이와 녹양의 어떤 대사들을 봤을 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바르고 고운 말 쓰면서 또 근데 약간 억양에서 약간 보희를 툭툭 대하는 게 드러날 수 있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요즘에는 별명 갖고 애들이 잘 놀리지는 않는데 근데 욕은 애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 보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너무 저는 진짜 빵 터졌는데 그 보희의 별명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것도 혹시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 별명을 생각하시게 된 건지 너무 그때 돌아보는 안지호 배우의 약간 이런 표정도 정말로 보다가 폭소를 했는데 그거를 부르는 김주호 배우님의 목소리도 너무 편안하게 그거를 그냥 부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하고 싶지만 어디서 왔어 이 별명이. 그것도 그 이름이랑 처음부터 연관이 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보이라는 캐릭터한테 좀 여자 친구들한테 많이 쓰이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여성스러운 이름을 붙이면은 뭔가 너무 안 붙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영어 단어를 이제 보이가 그 소년이니까 그걸 그냥 보고 있다가 그럼 보희라는 여자 이름이 많으니까 그걸 할까? 그럼 얘는 어떻게 애들이 부를까? 그래서 이렇게 보자 돌리고 보자 돌림으로. 네. 아까 이제 같이 온 다른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아역 배우분들 이런 영화를 봤을 때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 물어봤었는데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연기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혹시 있었는지 특히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순간만큼은 혹은 이런 연기는 이건 조금 어려웠다 나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 중에서 이제 보이가 신경성 기흉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제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제 처음 연기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인물들을 이제 좀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녹양이를 표현하고 연기할 때 많이 생각하거나 힘을 줘서 했던 부분은 사실 많이는 없었는데 이제 녹양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그냥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랑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헤쳐나온 것 같아요? 일단 머릿속에 드는 고민은 일단 온 힘을 다해서 다 소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진짜 이제 그 감정을 담아내야 될 때 그냥 진짜 그걸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그걸 하기 전까지 받았던 부담은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네네네. 장면들 네. 그 장면은 정말 그 장면의 어떤 감정들은 전달이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눈이 정말 녹양이답게 눈물이 고여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우는 것도 아니고 눈이 정말 빨개져서 안지호 배우님 같은 경우도 우는 연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안에서 우는 장면이 정말 이렇게 많은 남자 배우가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나. 근데 그 모든 울음이 또 되게 달랐고 지호 배우님이 연기했을 때 그 눈물 연기 중에서 뭐 기억에 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녹양이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제 엄마한테 오랜만에 집에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뭔가 연기하면서 정말 못 받쳐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뭔가 너무 슬프고 이제 엄마가 막 얼굴 왜 그래 하는데 그때 뭔가 괜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근데 또 이제 또
노경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너무 슬퍼서 그때 진짜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그럼 정말 캐릭터로서 캐릭터에 몰입이 돼서 뭔가 나오는 눈물 같은 거였나요? 그거는? 네, 이게 저도 처음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맨날 촬영하다 보면 이제 꼭 우는 연기가 그날마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거의 맨날 울어가지고 오늘 또 우네 이러고 이제 또 못 울면 좀 그런데 이러면서 되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막상 딱 촬영 들어가서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 정말 슬퍼지더라고요. 실제로도 약간 잘 우는 편인가요? 네, 어렸을 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울 일이 좀 별로 없어서 잘 안 우는데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뭐하면 울고 그랬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어쨌든 이 도희라는 캐릭터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에서 눈물을 쏟는 아이구나라는 걸 볼 때 관객들이 느끼는 어떤 저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잘 들었고 녹양도 영화를 볼 때 저건 그냥 너무 녹양으로서 존재하는 울음?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가장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서 배우님들께서 힘들어 하셨던 연기인데 너무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거는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전체 영화 중에 이 장면은 좀 찍고 나서 좀 아쉽다. 다 편집하고 붙여고 이제 개봉했지만 요거 어떤 씬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장면이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아쉬운 거는 웬만하면 많이 다 고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그 아빠가 이제 골목길에서 뽀뽀하는 장면을 찍을 때 제가 원래 시나리오 상에서는 지금보다 더 아빠가 엄청 행복해 보이는 그 술집 막 골목 사이에서 엄청 번잡하고 왁자지껄한 그런 느낌에서 약간 아빠가 뭐 이렇게 자기 그런 애인과 어떤 스킨십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 엄청 기분이 좋게 막 웃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날 막상 제가 그 로케를 가니까 가게들이 다 일찍 닫고 엄청 차분한 분위기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같이 약간 그 장면을 제가 써놨던 거랑 완전 다른 톤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저는 전달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했던 그런 느낌을 대로 못 찍었던 게 가끔 아쉬워요. 그렇게 찍었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또 같은 장면, 같은 상황이지만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장면이 탄생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사실 지금 볼 때는 오히려 더 환상적이기도 하고 더 어떤 애틋함이 더 느껴지는 순간인데 그러면 배우님들도 혹시 자신의 연기든 뭐든 이거는 좀 이거 좀 아쉬워 약간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